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소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5년 10월 인권위가 설치한 최초의 지역사무소 출범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에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높여왔습니다. 인권 현장을 지켜온 20회를 되돌아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광우 부산인권사무소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인권위 최초의 지역사무소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20년, 그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지난주 토요일 10월 10일인데요. 그날 저희가 20주년, 개소 2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인권위원회가 2002년도 11월 25일 날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로부터 이제 3년여가 안 돼서 이 부산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부산 사무소가 어떤 설립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의미는 접근성과 현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부산 시민들, 부울경 시민들께서 가까이 이 인권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권위는 현장에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진정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판단이 되면 이제 시정 공고도 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인권 교육도 했고 또 이 지방 정부 그리고 인권 시민사회 단체하고 협력해서 이 지역사회 인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온 그런 20년이었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을 목 놓아 외치는 이들의 디딜 언덕이었죠. 그야말로. 정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상담부터 시정 권고 그리고 교육까지. 그래서 그렇게 상담한 건수가 20년간 12,000여 건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다수인 보호시설이나 교정시설 또 경찰 관련 진정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1,000건 정도 진정사건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신병원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 그리고 교정시설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건이 각각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인권 침해가 많은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신병원이나 이제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신병원이나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진정함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가 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열악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건수가 좀 많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일상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뭐 인권 문제는 뭐 경찰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 수행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심각한 사안도 많고 또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사안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특성도 지금 포함이 된 수치라는 부분. 그리고 또 뭐 숫자 자체가 절차적인 무언가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20년간 어떻습니까?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짚어야 될 부분이 인권 보호의 제도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가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시민단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이런 인권사무소가 지역에 생기면서 정말 제도적으로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생긴 거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산광역시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이 인권 조례가 있고요. 또 인권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인권 기본 계획을 어떤 부산시가 수립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인권위원회가 있고요. 예. 인권조사관 보호관도 있고 또 인권전담부서도 있고 예. 부산시 인권센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 어떤 비빌 언덕이 되는 예. 물론 저희도 분발해야 되고 부산시의 인권 보장 체계가 좀 예. 내실화되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과제가 있긴 하지만 예. 어떤 제도화됐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도 변했죠. 인권에 대한 이 인식, 어떤 인권은 권리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위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전통적인 뭐 이 어떤 경찰이라든지 네, 네.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이제 시민들은 뭐 접하기 어렵지만 교정시설이나 정신병원이나 이곳에 계시는 분들의 태도가 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죠 이제 아,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예, 예. 향상되면서 이 어떤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또 이 어떤 권한이 있는 분들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많이 좀 변화했다. 긍정적인 그렇군요. 측면에서요. 우리가 저 아버지 세대와 얘기할 때 소위 뭐 비교가 직접적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군대 문화를 얘기할 때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체감되는 그런 변화들이 생겼다는 건데 그 속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변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장애인이나 이주민 또 청소년 고령자 약자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짚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인권 문제는 이 다수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더 절실한 예. 절박한 그런 문제이죠. 장애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 지금 뭐 이 어떤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 이동권 문제에도 예.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장애인 화장실 같은 예. 그런 어떤 편의 제공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편견 문제도 있어요. 네. 이 식당에서 휠체어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 어떤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은 어떤 이 한 몸인데 눈의 역할을 하는데 또 보조견은 또 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편견의 예, 예.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이 인권 문제가 장애인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다양하고 또 그분들에게는 절박하고 이런 그러나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 어떤 편견에서 기인하는 예.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장애인의 편의, 사회적 약자의 편의라는 부분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의 고령자 수갑 사용 관련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여기 좀 짧게 잠깐 설명해 주시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결정인데요. 이제 어떤 지인의 감밭에 가서 감을 따다가 뭐 절도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갑을 채워주고 또 파출소에 대기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준 거예요. 근데 수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수갑은 뭐 체포되면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법령에 따르면은 네.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도피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에 그렇죠. 자해 대한. 우려가 있다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수갑을 채워야 되는데 이분은 어떤 고령자를 인데도 그런 우려가 도피라든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는데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떤 시민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어떤 수갑 어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물리력이거든요. 몰랐네요. 어떤 오해를 좀 해소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권이 지금 말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는 일상에 어떤 당연히 모두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인권에 대해서 다가서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권은 사실은 권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존중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예. 또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보장받는, 존중받는 어떤 그런 세상이 바로 인권 세상이라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인권 교육이다. 좀 인권 교육이 저희는 생애 주기별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각급 학교에서부터도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또 어떤 각급 기관에서 직장에서 이 인권 교육이 광범위하게 달라진 진행됐으면 환경에서.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 20의 인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여러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진행된 이미 종료된 프로그램도 있고 앞으로 예. 계획도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제라든지 또는 인권 특강이라든지 또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인권위가 가까이 있다. 또 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이 되는 또 시민들이 고민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다. 이것을 예. 좀 시민들과 함께 하고. 공유하고 싶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30주년, 40주년 때는 더 큰 인권의 성장과 기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광우 부산 인권사무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